자,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 그냥 진도 나갑니다. 자, 그림 페이지 86페이지예요. 언제까지 공식 나왔어요? A표용지가 필요한 사람. 자, 필기할 사람 하시고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옛날에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차 방정식에는 뭐가 있냐면 자, 3차식이 있어요. 3차식. 3차식은 0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또 4차식은 0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꼴을 고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꼴 딱 4차식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수능까지도.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는 풀이법을 배워야 돼요. 자, 당연히 방정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 풀이법은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면 3차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A가 0, B가 0, C가 0 이라고 쓰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4차식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이 녀석도 0이겠죠.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제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3차식이죠. 네. 거기다 는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인수분해할 때는 반드시 공통인 인수인 x로 먼저 뽑아줍니다. x로 뽑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2x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맞죠? 네. 그다음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은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플러스 2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0, 얘도 0, 얘도 0 해서 x라는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네. 자,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은 이런 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고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녀석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0이 나와야 되고 얘도 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 자체에서 실수라는 범위 또는 뭐 복소수라는 범위 이런 내용이 주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항상 복소수 범위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범위다? 복소수 범위다. 그래서 x라는 실수라는 녀석은 1이 나오지만 옆에 있는 이 녀석에서는 인수분해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x라는 녀석은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죠.
b 제곱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 4가 돼요. 그럼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음수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 x라는 녀석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루트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답은 i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루트 3의 i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즉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실수라는 범위에서는 1만 나올 것이고 복소수다라는 범위에서는 i라는 허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꼭 두 개를 다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또 다른 3차식의 예제를 보게 되면 x-1의 세제곱은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x라는 범위, x라는 해가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이 녀석을 부르는 호칭을 잘 모릅니다. 중군이라고는 표현을 했었어 2차식에서, 그쵸? 네,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를 3중근이라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 예제인데 이 녀석은 4차의 예제를 갖고 왔어요. 4차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라는 이런 4차 식이 있습니다. 그럼 4제곱이고 옆에 있는 녀석이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합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4와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는 0이 됩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또 합차가 되네요. x의 제곱 플러스 4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해를 구할 건데 뒤에 있는 녀석들은 는 0, 는 0 하게 되면 x라는 녀석이 2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실수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 얘기가 없다면 허수 범위도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이때 x는 2의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겠죠? 네. 이렇게 3차 방정식을 풀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87페이지에 있는 3차 방정식 1, 2, 3, 4, 5번, 6, 7, 8, 9, 10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린이고요. 페이지 87입니다. 1번 봅니다. 1번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54는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2로 묶어줍니다. 2로 묶으면 2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이 되죠. 는 0이 돼요. 자, 그럼 27이기 때문에 3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에 x x 마이너스 3의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가 되죠. 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푸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수라는 범위 x라는 녀석은 3이 하나 등장할 것이고 또 다른 녀석은 허수가 등장하겠죠. 그럼 x라는 녀석은 2분의 3의 제곱이기 때문에 9죠. 마이너스 3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9 마이너스 36이어서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따라서 x는 3 또는 2분의 마이너스 3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i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해보세요. 자, 2번을 풀게 되면 똑같이 x라는 녀석으로 뽑아주고 x제곱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8은 0이 나옵니다. 뒤에 있는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에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이 녀석의 x값은 0이 나오고요. 2가 나오고요. 마지막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서 3개의 실수가 나옵니다. 이해됐죠? 네. 자, 3번 또 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까지 다 설명해 줬는데 과제를 또 안 해오면 이제는 스킵하겠습니다. 그냥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보강비 다 받겠습니다. 이제 자, 3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4는 0이라는 이런 3차식이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인수분해할 때 항상 항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항이 지금 현재 4개 있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2개, 2개, 1개, 3개, 3개, 1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2개, 2개를 묶으면 문제가 풀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자, x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 x-1이 등장하고 뒤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4로 묶게 되면 이렇게 등장하게 되네요. 그래서 공통이 있습니다. x-1이 있기 때문에 x-1이라는 녀석을 앞에다 써주고 뒤에는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쓰면 또 뒤에 있는 녀석이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죠. x-1과 x-2와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 녀석의 근은 x는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이해되죠? 네. 자, 4번 들어가겠습니다. 4번. 4번의 문제는 지금 3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또 항이 4개이기 때문에 2개, 2개, 1개, 3개, 3개, 1개로 나눠 봐야 되는데 다 나누었더니 공통인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을 봐야 됩니다. 3차식이죠? 그럼 3차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립제법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죠. 조립제법을 이용하려면 인수찾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인수찾기는 어떻게 찾냐? 플러스 마이너스의 최고차항의 양의 약수입니다. 1, 3. 1, 3을 쓰시고 상수항의 양의 약수예요. 1, 1, 2를 쓰시면 1, 마이너스 1, 3분의 1, 3분의 2,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서 우리가 인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 인수를 찾았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3,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이 녀석이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 3차 방정식이 기본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대입해 봐야 하는 게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는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는지 정도는 암산으로 계산이 돼야 문제가 빨리 풀립니다.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가 돼서 0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과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보셔야 되겠죠. 인수분해 됩니까?
px가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안 되기 때문에 근을 찾아줘야 되죠. x는 마이너스 1이 하나 등장할 거고요. 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6분의 를 안 하고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짝수 공식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의 제곱이니까 1 빼기 ac 됐으니까 플러스 6이 되죠.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게 되면 x라는 녀석은 3분의 1 풀마 루트의 7이라고 해서 총 3개의 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2개의 근을 갖고 있는 거고 옆에 있는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총 3개의 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마지막 3차 방정식의 5번 문제 풀겠습니다. 5번.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2는 0이 있죠.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려면 또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을 이용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1을 먼저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3 2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0이 나오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쓸 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1, 2차 마이너스 3, 1차가 0, 마지막이 2 이렇게 0이라는 녀석을 놓치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로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니은자 표시해줘야 되고요. x 빼기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써주셔야 돼요. 항상 방정식이기 때문에 는 0이라는 걸 꼭 쓰셔야 됩니다. 아, 그랬더니 이 부분이 또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쵸? 그래서 x는 1 또는 뭐가 등장하냐면 x는 또 짝수를 쓰겠습니다. 그럼 분모가 1이고요.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1 풀마 루트에 1 빼기 ac가 되니까 3 이렇게 들어가면 3개의 근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5번까지 해서 3차 방정식을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풀이법에서는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할 때는 공통인수를 찾는 걸 아셔야 되고요. 당연히 인수분해하는 방법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 세제곱에 대한 녀석들은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드셔야 돼요. 이해됐어? 네. 그 다음 삼중근이라는 표현은 중근이다라는 표현으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항상 3차 방정식을 문제를 풀 때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돼. 자, 이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인수정리랑 같은 거예요. 무슨 정리다? 인수정리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인수가 1 마이너스 1이 안 나온다면 조립제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내야 됩니다. 특히 아무 말이 없었을 때는 실수만 구하는 게 아니라 허수까지도 구해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졸리면 일어나세요. 이제 안 깨웁니다. 6번.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라는 건 아까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죠? 자, 7번 풉니다. 7번. x의 4제곱 마이너스 27에 x는 0이죠. 자, 이 녀석 또한 아까 풀었던 녀석들 중에 연결되는 거예요. x라는 공통이 있기 때문에 먼저 묶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이 나오고요. 는 0이 됩니다. 그럼 뒤에는 이 세제곱에 대해서 똑같이 아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나오는데 x에 x-3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가 돼서 이 녀석의 계산법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겠죠. x는 0이 나오고요. 또는 3이 등장하고 마찬가지로 이 뒤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마이너스 3의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 3 루트 3의 i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 팔 번 풀겠습니다. 8번 x의 4제곱 4x의 세제곱 12x의 마이너스 9는 0. 이런 4차 방정식이 또 나와 있어요. 4차 방정식. 이 4차 방정식에서도 지금 공통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공통이 안 보이네요. 항이 4개이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자꾸 찾아줍니다. 2개, 2개, 1개, 3개, 3개, 1개는 3-1에서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모르면 중간고사는 망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 녀석 또한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4차 방정식도 조립제법 쓸 때 인수를 빨리 찾기 위해서 1 또는 마이너스 1을 넣어 보셔야 됩니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는 게 보이죠? 네. 자, 그래서 1 1, 4 제곱이 없으니까 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를 쓰고 이 녀석의 인수인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9에 9 0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4차 방정식을 조립제법 하게 되면 1차인 인수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녀석 또한 조립제법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3차식이에요. 그래서 3차식을 또 한번 인수 조립제법을 하려고 할 땐 반드시 여기에 있는 1과 9라는 녀석으로 인수찾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이 인수찾기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1분의 9의 양의 약수 1, 3, 9를 이용하면 되는데 1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3과 마이너스 3 중에 선택을 할 거다. 3을 넣게 되면 얘는 27이고 얘도 27이고 얘는 마이너스 9가 돼서 안 되죠.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대로 연결시켜서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1 마이너스 3 0 0 마이너스 3에 9가 들어가서 이렇게 조립제법이 끝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하게 되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이 들어가야 돼요. 조립제법 할 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x의 제곱이 3이 나오기 때문에 3-1 제곱근을 이용하여서 x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돼서 4차 방정식을 풀었기 때문에 해가 총 4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죠? 예. 9번 풀겠습니다. 자, 9번은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또 등장했습니다.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2개, 2개, 1개, 3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러면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쓰고 조립제법을 쓰려고 봤더니 1을 넣었더니 되니 안 되니? 안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되네요. 그죠? 네.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 이렇게 되죠. 또 한 번 밑에를 할 수 있습니다. 뭐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또 마이너스 1로 된다는 게 보이겠죠.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들? 네.
마이너스 1이 보여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 얘는 1차니까 1, 그럼 얘네 둘이 사라질 거고 얘랑 얘랑 계산해야 돼서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2가 들어가야 되겠죠. 2, 8이고요.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2고요. 2 들어가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 걸 판단했죠. 2를 넣어보는 거야. 그럼 1, 2, 1, 2, 1, 2, 0. 그래서 fx가 어떻게 나오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 그 다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근도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이번엔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3i가 등장하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제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의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항이 다 있는 녀석이 지금 등장해 있어요. 자, 10번이란 녀석은 당연히 항이 많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이용하셔야죠.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5에 2라고 쓰신 다음에 그대로 내려서 계산을 하면 답이 됩니다. 자, 1이 들어가니까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마이너스 1 들어가도 계산이 됩니까? 안 되네요. 그럼 왜 뭐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계산이 안 됩니까? 마이너스 1, 1, 3, 4죠. 네. 마이너스 1이니까 3이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죠. 2니까 0 되죠. 이해돼요? 네. 이 정도는 암산으로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계속 얘기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제. 자, 그럼 계산 들어가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3,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또 4차를 나누기 때문에 밑에 있는 녀석이 또 3차니까 또 할 수 있어요, 또. 자, 1과 2예요. 뿔마 1과 2예요. 1 들어가면은 안 되고요. 마이너스 1 들어가도 지금 3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안 되네요.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2가 들어가면 되겠죠. 2, 8, 마이너스 8, 6, 2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2 들어가면 1, 4, 0 왜 4가 되죠? 4가 2가 되죠. 2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2 돼서 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또 fx를 쓸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와 마지막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x라는 녀석은요 마이너스 1이고요 2고요 여기서는 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4 빼기 ac 5가 이렇게 돼서 총 4개의 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 맞습니까 지금 이거? 아니 4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b제곱 b제곱 1 마이너스 ac 2가 되네 2. 그래서 개념 확인 문제 3차 방정식 1번부터 10번까지 다 풀어줬어요.
자, 두 번째 필기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방금 문제를 풀면서 다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수 정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이에요. 자, 인수 정리라는 녀석은 어떠한 fx에 알파라는 걸 넣었을 때 0이 되면 얘를 인수 정리라고 했고요. 얘를 앞에 있는 나머지 정리와 연결시키면 같은 표현이 뭐냐면 나머지 정리를 했을 때 이 녀석이 0이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게 인수 정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즉 예를 들어주면 f의 1이 0이라면 나는 이 녀석을 보고 어떤 fx의 인수라는 녀석이 x-1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f의 -1이 0이라면 이 녀석의 인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럼 fx가 f에 2를 넣었을 때 0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무슨 뜻이 됩니까? X 마이너스로 가지. 이 녀석을 그렇죠 인수로 갖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돼요. 추가적으로 이제 조립제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추가적으로 조립제법을 할 때 인수 찾기가 있었어요. 집중해야 돼요. 인수 찾기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에 차항의 약수 정확히 쓰겠습니다. 최고 차항의 향해 양의 약수 개수의 양의 약수예요. 분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가 됩니다. 자, 얘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내용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문제만 풀 줄 알면 되는 부분이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부분이 나와요. 자, 이 공통 부분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3학년 때도 다 배웠습니다. 치환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치환. 어떻게 치환을 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예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x의 제곱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56은 0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이 녀석은 치환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여야 합니다. 똑같은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6x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녀석을 내가 a라고 치환해도 되고 t라고 해도 되고 p라고 해도 되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학교 때를 이용하게 되면 a로 치환하는 게 제일 편했었을 거예요. 치환을 해놓고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는 어리석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치환을 했으면 전개를 합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a-56은 0이 돼요. 자,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쓰면 전개를 먼저 합니다. 전개를 한 다음에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a 플러스 8 a 마이너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네. 그래서 해를 구하는 거예요. 뭐의 해를 구하냐?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8이고요. A라는 녀석이 7이 나와요 라는 해를 구하는 겁니다. 또는 A한테 다시 한번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대입해서 풀겠습니다. 대입하게 되면 다시 한번 대입을 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8과 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마이너스 7이 이렇게 등장해서 이 녀석을 계산하게 되면 또 한 번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x-4와 x-2, x-7과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a, b, c, d 꼴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해를 구하면 4, 2, 7,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의 근이 나온다. 4개의 해가 나온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여주면 두 번째 예제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사실 이쪽 부분에 있는 내용은 중학교 3학년 내용이랑 똑같죠. 네. 지금 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라 3학년 내용의 응용 버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확인해 보면 x 플러스 1, 그다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에 마지막에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얘는 선생님이 쉽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통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공통 부분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럼 공통 부분을 만들려고 계속 째려다 보니까 뭐랑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앞에 2개 묶고 맨 뒤에 2개씩 묶으면 그쵸.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묶으면 쉬운 녀석이 되죠. 네. 계산을 하게 됐더니 전개 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2라는 녀석의 뒤에 플러스 9는 0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중학교 3학년 내용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을 치환하게 되면 a로 치환할까요? 그럼 a에 마이너스 2 a에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9는 0이 되어서 여기서 또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를 합니까? 전개를 합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14에 a에 플러스 24에 9를 더하니 33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a-11과 a-3이 나와서 a라는 녀석이 11 또는 3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내가 찾고 싶은 녀석은 x에 대한 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뭐를 하자? 대입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1과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은 인수분해가 다 되질 않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게 근의 공식이죠. 그럼 x라는 녀석을 먼저 구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기 때문에 12가 나옵니다. 맞죠? 네. 12이기 때문에 루트를 벗겨줘서 2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녀석은 2분의 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1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 또 12가 되는데 13 이렇게 나오면 답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b제곱 b제곱
이게 이상한데요? 이때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지금 틀려서 b제곱을 하게 되면요 1이죠. 네. 마이너스 4에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45가 나오네요. 그래서 2분의 암산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45이기 때문에 9 곱하기 5라서 3루트 5가 나온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제곱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4ac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네. 13이 맞네요. 그래서 두 개의 해를 이렇게 구하시면 답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네. 해서 87페이지에 11번과 12번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문제가 풀릴 거예요. 다 푸신 분들은 뒤에 거를 이용해서 채점을 하신 뒤에 5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는 복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복 2차 방정식. 이 녀석은요. 복 2차 방정식은 항이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이에요.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는 0 이런 식으로 이런 꼴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복 2차라는 건 짝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x제곱이라는 녀석을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을 변형하셔야 돼요. 식을 변형해서 어떤 꼴이 돼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 꼴의 합차가 돼야 돼요. 어떤 꼴이냐면 어떤 녀석의 제곱 빼기 어떤 녀석의 제곱 이런 꼴로 변할 수 있게 식을 변형해야 됩니다. 얘를 뭐라 그랬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의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x의 4제곱 빼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을 0이다. 자, 얘도 4차식인데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변형이 되죠. 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t-3과 t-t 플러스 1로. 그 뒤에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했기 때문에 다시 t를 대입하셔야 돼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과 x의 제곱 플러스 2가 돼서 이 녀석은 0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x제곱이 3이 되기 때문에 x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등장할 것이고요. 저 x제곱 플러스 2는 이렇게 되죠. x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i다 라고 복소수 형식으로 총 4개가 나오게 됩니다. 4개가. 자,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자, 이 녀석 예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안 풀리는 예제일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오답인 풀이를 들어갑니다.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순간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이 되죠. 네.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안 되면 뭐 하라 그랬죠? 되게 하라. 되게 하라 그랬죠. 되게 할 때는 식을 변형하셔야 돼요. 내가 이 녀석한테 앞에 있는 완전 제곱꼴이 되기 위해서 t라는 녀석을 더해줄 겁니다. t라는 녀석을 더해주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되죠. 마음대로 더했으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더했으니까 네, 내가 네. t를 다시 한번 빼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 꼴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는 t인데요. 어떻게 완전 제곱식 꼴이죠?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t라는 녀석을 치환했기 때문에 대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돼요. 계산이 되면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t는 0이라고 해결을 한 뒤에 여기에서 t를 대입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이 돼서 한 번 더 이런 꼴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계산을 하게 되면 중괄호로 x제곱 플러스 1과 플러스 x가 하나 있을 거고요. 중괄호 쓰지 맙시다. 그 다음 x의 제곱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가 있어서 는 0이 돼서 이 예쁘게 녀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녀석이 결국에 해를 구하시오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x를 구하셔야 돼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1 빼기 4ac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나와서 3i라고 쓰셔야 되고요. 뒤에 있는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도 1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3이 나와서 3i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이 총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붙어 있고 얘는 마이너스 1이 안 붙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 자, 5번째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이에요. 개수가 대칭인 방정식은 멋진 표현으로는 상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예제를 확인해 보면 개수가 대칭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x의 4제곱 플러스 7의 x의 세제곱
플러스 14의 x의 제곱에 플러스 7x의 플러스 b는 0. 요게 기준이 가운데 항이 홀수기여서 기준이 가운데 14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7, 1, 오른쪽으로도 7,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들이 대칭이 되어 있죠. 네. 이랬을 때는 풀이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누셔야 돼요.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거 포인트예요. 개수가 대칭일 때, 즉 상반 방정식에서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을 비교한 뒤에 x 제곱으로 나누시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4 더하기 x분의 7 더하기 x 제곱분의 1은 0이 되고요. 이 녀석을 이쁘게 정리하게 되면 앞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7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4라고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역수 관계의 제곱의 합을 머릿속에 넣으셨어야 돼요. 즉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때 이 합이라는 녀석을 내가 t라는 녀석으로 치환을 해주게 되면 이 녀석은 이렇게 써져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플러스 7의 t에 플러스 14는 0이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t의 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2는 0이 되어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t 플러스 6 t 플러스 1 아니지. t 플러스 4와 t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다시 치환한 걸 대입해주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4와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3은 0이 돼요. 근데 지금 두 개로 인수분해된 녀석의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한 번 더 쓰셔야 됩니다. 즉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4는 0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x를 다시 곱해 주셔야 돼요. 왜? 내가 이 녀석이 대칭 방정식인 걸 알기 때문에 x 제곱으로 나눴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x와 x로 곱해 주셔야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이 나왔고 이 녀석에서 또 x를 구하게 되면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 빼기 1이기 때문에 3 이렇게 하나가 나올 것이고 또 x 플러스 x분의 1에 더하기 3은 0이 나와서 양변에 x를 제곱하면 x를 곱해주면 3x에 플러스 1은 0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때의 x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9 빼기 4기 때문에 9 빼기 4여서 5. 그래서 총 4개의 근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선생님, 그또 t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이거 t가 x 합이라 가지고 이 빼고
아, 자, 이 위에 대칭 방정식이 지금 홀수예요. 홀수. 짝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림에는 짝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짝수는 생략하고 다음 시즌 뭐 블루가 뭐 심화가 들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문제풀이 하면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5번째까지 했으니까 새로운 내용이 좀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에는 3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울 거예요. 자,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강의 보고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이해 못해서 여기서 또 포기하게 돼요. 자, 첫 번째 3차 방정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cx 플러스 t는 0입니다.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면 바로 얘기하셔야 돼. 자, 이때의 세 개의 근을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근을 얘기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 D가 아니라 감마죠. 어떻게 쓸 수 있냐? 최고차항을 모르기 때문에 A라고 놓고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이라는 건 네. 인수정리랑 같죠? 네. 자, 그래서 x-알파와 x-베타 x-감마는 0이라고 이렇게 3차 방정식을 근을 알면 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일반형에 있는 계수와 옆에 나와 있는 녀석에 대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최고차항이 다 a이기 때문에 a로 다 나눠줄 거예요. 그럼 x의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제곱 a분의 c의 x a분의 d는 0 이렇게 되죠. 네. 얘랑 같은 표현인 녀석이 얘 a로 나눠줄 겁니다. 네. a로 나눠주게 되면 그냥 x-알파, x-베타, x-감마는 0 이렇게 나오죠? 네. 그쵸? 이때 이 녀석을 일반형처럼 전부 다 전개해 줄 거예요. 자, 가운데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 녀석 전개식 외우셨어야 돼. 합줄 곱이다 라고 외우라 그랬죠? 네. 자,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합이 나옵니다. 합의 x제곱 플러스 합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의 마이너스 곱이 나오죠. 알파 베타 감마는 0이 등장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일반형과 요 일반형에서는 두 개의 근이 서로 같기 때문에 결국 같은 녀석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x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지금 뭐가 등장하냐면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녀석이 등장하고 좌변에 있는 이 식은 a분의 b라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근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이해하셔야 되죠. 다 이해했다면 뭐 해야 되냐면 외워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 녀석은 x 앞에 있는 개수예요. 얘는 바로 쓸 수 있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는 녀석은 a분의 c가 되는 거죠. 네. 마지막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라는 녀석이 a분의 d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a분의 d다라고 얘기를 하며 나는 얘를 한글로 외우기를 추천합니다. 얘를 합이라고 외우셔야 되고요. 이 녀석을 둘로 외우시고요. 얘를 곱으로 외워서 합둘 곱에 대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익혀야 합니다.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자, 외우라 했습니다. 안 외우면 본인 책임이에요. 이제 문제가 안 풀립니다. 자, 이 녀석을 이용했으면 두 번째는 개수에 대해서 유리근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유리근. 근데 얘는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넣고 끝내시면 돼요. 자, 똑같이 두 번째인데 유리근인데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cx의 플러스 d는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다면 이때 특이하게 이 개수들 a와 b와 c와 d가 유리수라면 개수가 유리수라면 이 유리수일 때 나오는 근이 있어요. 근. 즉 하나의 근을 줄 거예요. 한 근을. 한 근을 어떻게 주냐? 예를 들면 뭐 1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줄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A, B, C가 다 유리수기 때문에 근을 이렇게 줬구나. 그럼 근이 얘라면 우리는 다른 한 근을 또 알 수 있죠. 이 다른 한 근은 뭐예요?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켤레 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번에 A와 B와 C와 D가 실수근이라면 이 녀석의 한 근을 당연히 1 플러스 루트 3의 i라고 복소수로 주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녀석에 의해서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의 뭐다? i라고 켤레 복소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얘를 맞춰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좀 쉬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살짝 또 얹어주자면 유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개수들은 여기 안에 있는 이 개수들은 절대로 뭐가 나오면 안 됩니까? 루트가 나오면 안 돼요. 개수가 루트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엔 실수라는 녀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수는 여기 안에 있는 이 개수들이 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i가 없어요. 다 했었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프로지 선생님 돈 주고 다 사는 거예요.
어디까지 한 거냐면 95페이지 넘겨서 97페이지까지가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 뒤에도 나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부 안 옵니까? 네. 괜찮아?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앞에 있던 건 다 기본적으로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됐던 거고, 지금부터는 머릿속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지. 안 들어가면 이 문제에 대한 요약을 아예 풀지를 못합니다. 다른 자세로 만드세요. x 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이에요. 자, 이 녀석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모두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푼다고 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고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어요. 수능 때 꼭 한 문제씩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x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이 1인데 이 녀석의 허근을 찾을 거예요. 무슨 근을 찾는다? 허근. 자, 그럼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그럼 인수분해 하려면 얘를 바꿔줘야 돼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뭐다? 0이다 라고 쓸 수 있죠. 네.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등장하죠. 네. 그러면 안타깝게도 여기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실근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근이. 그럼 다행스럽게도 여기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허근이 등장하겠죠. 여기는 허근이 등장합니다. 허근. 아, 그럼 내가 허근을 찾기 위해서 이 녀석을 이용해야겠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플러스 이 녀석의 허근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나는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근과 계수를 이용한 알파나 베타나 감마를 이용할 거라고. 근데 얘는 특이하게 허근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오메가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 오메가. 이 녀석을 이렇게 씁니다. 오메가라고 쓰고요. 한글로 오메가라고 적어줄게요. 오메가예요, 오메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괜찮아요? 아까 우리가 얘를 다 구해봤기 때문에 오메가를 한 번만 다시 적어주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3i였습니다. 3i. 이해돼요? 네. 즉 하나를 플러스라고 정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좀 이해되니? 자, 그렇다면 이 오메가라는 녀석은 복소수죠. 네. 복소수입니다. 그럼 이 복소수에 바를 씌울 수 있죠. 뭐를 씌울 수 있다? 바. 그럼 자, 오메가 바라는 녀석이 또 등장해요. 오메가 바. 오메가 바라는 녀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i 앞에 있는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에 i라고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즉 이 녀석의 근은 풀마가 나왔던 걸 알고 있지? 네. 그럼 풀마가 나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플러스를 오메가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녀석은 당연히 오메가 바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네.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성질 들어갑니다. 항상 시작 부분은 이 허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허근에서.
자, 그럼 이 오메가라는 녀석은 이 방정식의 허근이죠. 맞니? 네. 제대로 앉으라고 했다. 허근이기 때문에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첫 번째는 오메가의 세제곱은 당연히 뭐예요? 1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연결되는 거 적어줄게. 여기에서 대입하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돼요. 고민 이해됐니? 두 번째, 요런 게 등장합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에요. 여긴 어디서 나왔냐면 본래의 허근이라는 녀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그랬지? 여기에서 나오는 녀석이 얘예요. 즉 여기한테 오메가를 넣어주면 0이 나오겠지. 이해됐어? 오메가라는 녀석은 이거에 대한 허근이죠? 네. 그럼 여기 자 얘는 실근이니까 x는 1이죠? 네. 예. 여기다 1 넣으면 0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서 그 얘를 넣어주면 0 돼요? 안 돼요? 아, 네. 되죠. 그래서 이 오메가라는 녀석을 넣었을 때 0이다라는 식인 거야. 여기에서 이해됐습니까? 네. 네. 자, 세 번째는 이런 게 나와요. 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는 녀석은요.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요. 1이에요. 1. 이해됐어요? 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지금 이건 쓰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쓰지 말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두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알파 베타는 뭡니까? 1이죠. 자, 여기서 선택한 거예요. 근을 뭐라고 뒀어요? 알파와 베타로 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바꿔볼 거예요. 이 녀석은 실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쵸? 네. 그럼 허근이라고 해서 근을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설정한 거야.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설정한 거라고. 이해되니? 네. 그럼 얘가 오메가가 될 거고 오메가 바가 되겠죠. 네. 그럼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죠? 아. 그럼 얘가 오메가고 오메가 바를 곱했다 하면 1이 나오는 거 맞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녀석 또한 마찬가지로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거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습니까? 예. 네 번째 들어가도 돼요? 네. 네 번째 들어갑니다. 뭐 여기다 너희들이 까먹을까봐 하나 써주면 두근의 합 또는 두근의 곱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네 번째는 여기서 등장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번째. 자, 1, 2, 3, 4 이 연결되는 과정을 다 외워야 된다 그랬어.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네 번째는 두근의 곱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오메가 바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좌변에 오메가 바가 있죠. 네. 그래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 녀석은 오메가 분의 1인 거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네. 됐어요? 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없어요. 없죠. 추가로 여기에서 또 풀고 오셔야 돼요. 그럼 저 녀석도 마찬가지로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게 되면 오메가 제곱은 뭐예요? 오메가 오메가 분의 1이죠. 네. 그럼 요 오메가 분의 1과 요 오메가 분의 1은 서로 어떻습니까? 같아요. 같은 거죠? 그럼 얘는 등장해야 돼요. 뭐가? 오메가 제곱이구나. 이해됐어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 내용 엄청 많습니다. 됐습니까? 네. 5번째 들어갈게요. 5번째는 뭐가 있냐면 주기가 나와요. 이 오메가에 대한 녀석의 주기는 3입니다. 뭐라고요? 3. 그러면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복소수 i에 대한 주기는 몇이었죠? 4였죠. 오메가의 주기는 몇이었다? 3이었다. 특히 이 오메가라는 녀석은 여기에서 출발한 오메가입니다. 알겠죠? 네. 또 반대로 다른 걸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설명할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1, 2, 3, 4, 5번 연결되고 있어요. 네. 이 녀석의 예를 보여주자면 오메가라는 녀석의 몇 제곱을 쓸 거냐면 13제곱을 우리가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오메가의 13제곱은 주기가 3이죠? 네. 그래서 오메가 12제곱 곱하기 오메가로 변형이 돼요. 지수 법칙 이용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녀석은 오메가 세제곱을 4제곱하고 오메가를 곱한 게 돼요. 근데 우리가 1번 성질에 의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뭐예요? 1이죠. 1을 4제곱해도 1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오메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얘는 아주 쉬운 예고요. 실전 예제를 보여주면 이것도 실전까지는 아닌데 오메가의 9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10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11제곱 이렇게 돼 있죠. 이 녀석이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오메가의 세제곱이 세제곱이고 오메가의 세제곱이 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부 다 공통인 오메가가 9제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메가의 9제곱으로 묶어버리세요.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뭐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성질 2번을 배웠습니다. 성질 2번 뭐예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나왔죠? 그럼 얘가 뭐예요? 0이에요. 0. 따라서 이 녀석의 답은 뭡니까? 그냥 0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건 나만 알려주는 내용인데 5번째에서 중요한 녀석이 등장하는데 제발 이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x의 세제곱은 1일 때 가능한 거예요. 1일 때. 이때 오메가에 대한 성질인데 오메가의 n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몇 제곱인지 뭔지 몰라요. 그렇죠? 이 녀석을 빨리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이 n제곱을 뭐로 하냐면 n을 뭐로 나눕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 이해돼요? 네.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네. 바꾸지 말고 이 13제곱이라는 녀석이 주기가 3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야? 1이죠? 네. 그 1이 여기 이렇게 쭉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오메가의 9제곱이니까 나머지가 없죠? 네. 그죠? 그럼 뭐예요? 1. 나머지가 뭐예요? 1. 오메가죠? 네. 나머지가 뭐예요? 2. 그럼 얘가 나온다. 이해됐니? 그래서
x세제곱은 1일 때에 대한 허근의 성질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 녀석 또한 마찬가지로 저렇게 다 해석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치? 그쵸. 근데 얘는 외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시간을 오래 투자하면서 15분 동안 설명한 이유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라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봅시다. 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있니 혹시? 여기서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있으면 손 드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선생님 3분 줄 테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거 정리 안 되면 여기 다 막혀요. 이제 여기 모든 문제가 다 막혀. 주중목이나 주중의 굽이 살짝 살짝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서 두분의 합, 두분의 곱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건요. 2차 방정식의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그럼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또 설명합니까 선생님? 지금 너한테 5번을 넘게 설명한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c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b고 c예요. 이거 알아요? 네. 이걸 알아요? 재영아 이걸 알아? 그럼 a가 뭐고 b가 뭔지 모르는 거야? 아 a가 뭐예요? 여기서? 이 b는요? 마이너스 1로 하면 이해돼요? 네, 넘어갑니다. 다 이해됐습니까? 그 첫 번째 좀저 시계가 그냥 대입한 네,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한 이유가 뭐냐면 얘를 어차피 인수분해 해야 얘가 나오죠. 그쵸? 결국에 얘랑 얘랑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얘를 인수분해 했으니까 얘가 나온 거니까 같은 거잖아. 이해됐어? 근 중에 하나만 대입해도 되는 근 중에 하나만이 무슨 말이죠? 저거는 허근 오메가가 허근 허근이 오메가죠. 오메 그럼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죠. 1의 세제곱도 1이죠. 실근이랑 허근이랑 곱해져 있는 건 상관없나요? 실근이랑 허근이랑 곱해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저기 곱해져 있는데 허근은 이렇게? 1이 나오는 그렇죠. 허근을 넣어도 1이 나온다는 거야. 이 내용이 뭐야? 오메가를 세제곱해도 1이 나온다. 진짜 해보세요. 의심이 가면. 선생님 의심 가서 선생님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세제곱.
또 있습니까?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자, 여기서 그럼 첫 번째 성질. 여기서 성질이 당연히 뭐겠습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뭘까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방법을 머릿속에 넣어야겠지? 네. 자, 이 녀석 인수분해한 거 옆에다가 그냥 간략하게 쓸게요.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오메가를 넣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에요. 쟤랑 달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는 녀석은 이번에는 뭐야? 1이 등장할 거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 등장합니다. 3번이랑 내용이 달라요. 네 번째라는 녀석은 이 녀석을 이용할 거라 그랬죠. 그쵸? 그럼 오메가 반은요 오메가 분의 1이 될 거고요. 네. 이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요. 얘를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죠. 네. 그럼 오메가 분의 1을 구하려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도 또 꿀팁.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자,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네. 그럼 우리가 다시 1로 바꾸려면 이 녀석을 몇 제곱해야 돼? 제곱해야겠죠? 네. 그럼 오메가의 몇 제곱이 나옵니까? 6제곱이 1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기가 몇이에요? 3 5예요. 5. 아, 6이에요. 6. 아니 주기가 몇이다? 6. 6이다. 아 다섯 번째. 주기는 6이다. 그럼 내가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눈 녀석이 있겠지? 네. 여기 있겠지? 근데 이거를 안 알려줄 거예요, 지금. 나중에 선생님이랑 수능을 하게 되면 얘를 알려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즉, 그 말이 뭐다? 연습을 안 하고 쟤를 이용하게 되면 다 틀리게 된다. 여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 언제예요? 마이너스 1일 때예요. 즉, 이 나오는 걸 전부 다 머릿속에 뭐야? 꿰뚫고 있어야 된다. 이해됐니? 예. 오늘 복습할 내용 엄청 많습니다. 집에서 복습 안 하면 다 까먹고요. 다시 처음부터 리셋이에요. 자, 과제 밀리는 학생들, 과제 밀리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배운 거 오늘 끝내셔야 돼요. 알겠죠? 토요일 날 와서 과제 끝내세요. 알겠습니까? 예.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과제를 안 끝내면 부모님들이 나한테 죄송하다 합니다. 명심하세요. 지워도 됩니까? 네. 그리고 지금 내가 호명한 학생들은 지금 과제 분량 상태가 승원이 빼고 두 번째씩 다 들어갔어. 한 번 더 안 해오면 서약 썼습니다. 자, 해서 이게 지금 뭐까지 배운 거냐면 3차 방정식, 즉 여러 가지 방정식 풀이법을 다 배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끝낸 거냐? 99페이지에 23-2번까지가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뒤에서부터는 뭐가 있냐?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연립 방정식까지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훈아 여기 지금 몇 분 더 있냐? 빨간색 몇 분이? 몇 분 했어 수업? 거의 48분 48분 했지?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과부하가 올 것 같아서 일단은 99페이지에 23-2번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본 뒤에 중간중간에 모르는 걸 나한테 질문해서 머릿속에 안 된 부분을 정리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뒤에 오늘 나갈 거예요. 연립방정식 진행될 겁니다. 알겠죠? 네. 시작하세요.